이번 동경올림픽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일본을 선진국가로 여겨왔고 일본 사람들을 성실하고 근면하며 예의 바른 민족으로 알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번 올림픽을 전후하여 여기에 대해 회의와 실망을 적잖이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손님을 맞이하는 태도가 주인답지 않았습니다. 또 일본의 부흥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그것은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지 목표로 내세울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수단시하고 동원하는 듯한 억지스러움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과거 반듯한 일본인의 모습과 너무 다른 격차를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역사적인 데에서 하나의 답을 얻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한국과 일본의 잘못된 관계가 그것입니다. 일본과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입니다. 그러나 세계대전 후 두 나라는 매우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독일은 두 개의 나라로 분할되었으며 후손들에게 전쟁의 폐단을 가르치고 그와 같은 역사적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역사 교육을 철저하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민간 및 교회 단체들을 통하여 화해와 치유를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고 사과를 제대로 한 적도 없습니다. 또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통하여 1급 전범자들을 기리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또 교과서 개정을 통해 일본을 마치 전쟁 피해국인 양 역사를 왜곡하여 가르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아베 총리는 일본이 원폭 피해국이라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며 북한과 중국의 군사 위협을 빌미로 하여 평화헌법을 고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 주된 논리는 바로 정상국가로 가자, 즉 일본 역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로 변화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독일과 일본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혹시 민족성 자체가 달라서 독일인들이 일본인들보다 윤리의식이나 책임감이 더 커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두 나라 사이의 차이는 객관적인 역사적 맥락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전쟁 책임을 망각하게 되는 데에는 역사적으로 두 번의 계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독일과 다른 점입니다. 독일은 연합군에 의해 분할되어 민족 분단에 큰 고통을 치러냈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일본은 2차 대전 중에 핵무기 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먼저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것이죠.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전쟁을 일으킨 일본을 분단할 계획이었습니다. 독일처럼 일본도 다시는 이웃나라를 침략하는 야욕을 품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러나 국제정세가 급변하였습니다. 일본이 항복선언을 하기 직전 중립을 지켜왔던 소련이 돌연 선전포고를 하고 중국을 거쳐 한반도까지 남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새로운 문제, 즉 동아시아의 공산화 저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적국 일본을 마지못해 동아시아의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전쟁 책임의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한반도를 공산권 저지를 위한 최후의 보로로 삼기로 하고 한반도 분단을 결정하였습니다. 역사의 슬픈 코미디입니다. 난데없는 분단은 전쟁의 불씨가 되어 5년 뒤에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일본이 전쟁 책임을 망각하게 된 두 번째 계기는 한국전쟁과 그에 따른 일본의 경제 부흥입니다. 1950년 남북한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 이웃나라 일본에는 행운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전쟁 특수와 전후 재건 특수를 누리면서
몰락한 경제를 짧은 시간에 회복하였습니다. 일본의 사회와 경제는 전쟁 전의 상태를 회복하였을 뿐 아니라 더욱 번영된 국가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편 1951년 미국과 일본 사이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맺었는데 이로써 일본의 새로운 지위를 국제법적으로 승인까지 해주었습니다. 결국 일본의 전쟁 책임과 사과 및 정당한 배상 절차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베 정권이 들어선 지난 10년 동안 일본은 평화헌법을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를 표방하는 수정헌법은 동북아시아 평화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전쟁을 일으킨 데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날로 군국주의화 되어가는 일본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이것은 무엇보다도 전범 국가를 정의롭게 단죄하지 못한 미국의 정책적 과오입니다. 게다가 제국주의 일본이 아니라 그 침략의 피해자인 한반도를 분단시킨 것은 슬픈 역사의 코미디입니다. 그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 덕분에 일본 경제와 사회가 단숨에 재기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역사의 역설입니다. 우리 민족은 근현대사 안에서 한맺힌 역사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일본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익과 행운을 제대로 사용하여 올바른 길을 걸었더라면 모두에게 선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잘못을 뉘우치고 민주주의와 정의 평화를 발전시키면서 이웃나라들과의 평화 공존을 도모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행운이었던 것이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온전히 우익 군국주의 세력이 그 혜택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패전 후 잠시 반성하는 척 퇴장했지만 호시탐탐 재기의 기회를 노려왔습니다. 독일과 달리 역사의 철퇴를 맞지 않았고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능력도 없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뒤안길에서 기다리며 힘을 키우다가 마침내 아베를 통하여 정치 세력으로 부활하였습니다. 아베는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동경올림픽을 그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이 침묵하면 돌들이 외칩니다. 군국주의 부활의 발판이 될 올림픽을 앞두고 코로나19가 터질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고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전쟁 범죄의 책임을 올바로 묻지 않은 역사의 후과를 우리는 두고두고 치르고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원폭 피해 국가라고 주장하지만 비밀리에 원폭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원폭 투하가 없었다면 일본은 어떠했을까요? 끝까지 항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원폭 피해 국가이기 전에 전쟁을 일으킨 범죄 국가입니다. 올바른 반성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도 한반도에 전쟁이 또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정황이 보입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일본은 팽창주의 야욕을 버리고 이웃나라들과 평화 공존을 추구하기 바랍니다. 일본 내의 양심적인 민주주의 세력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기를 기원합니다. 일본이 평화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